루시모드 몽고메리라고 하는 캐나다 여류 작가 네. 19세기 후반 작품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뭐 여러 가지 번역이 있죠. 여러 사람이 번역을 해가지고 그만큼 또 뭐 애니메이션으로 뭐 또 네. 드라마로도 여러 버전이 있죠. 예 여러 번 소개가 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작품인데. 교수님 좋아하시는 작품? 제가 저는 어릴 때, 제가 어릴 때가 아니고, 제 아이들이 어릴 때, 네. 뭐, 특별한 의미 없이 이제 무슨 왜 동화 명작 전집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아이들이 어릴 때 사준 기억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권으로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거의 뭐 한 30, 40년, 네. 30년 전에. 근데 그때 그 번역된 책이 지금도 저희 집에 남아 있는데, 우연히 이번에 다시 이제 읽어본다고 찾아보니까 네. 30년 전의 책인데, 거기 이 광고가 그 당시에 찍힌 광고가 하나 나와 신문 스크랩이 돼 있더라고요. 네. 광고 내용인적 빨강머리 앤이 찰스 황태자의 결혼식에 네. 다이아나 황태자 왕비? 비나요? 네. 그 결혼식에 이제 황태자 비에게 선물로 책을 줬다. 뭐 이런 광고가 나오면서 네. 그만큼 이 빨강머리 앤이라는 소설이 네. 황태자 결혼의 선물로 네. 혼숙감으로 그렇네요. 될 정도로 뭐 유명하다고 할까요? 뭐 네. 그런 걸 이제 재밌다. 그 30년 전에 책 광고로 이제 네.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번역을 해서 책을 내면서 네. 그래서 뭐 행복한 부부 뭐 어떻고 행복한 가정 생활에 뭐 성경과 같은 책이고 뭐 또 이런 식으로 선정이 돼 그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있겠네요. 그래서 그때는 뭐 별로 의미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선생님 아시다시피 다이애나 비가 얼마 전에 아주 벌써 10여 년 전에 네, 돌아가셨잖아요. 네, 죽었잖아요. 되게 비참하게. 네. 그러니까 빨강머리 앤이 혼숙감이었던 찰스 황태자 부부가 결국 행복하지 못하고 뭐 그런 저한테 개인적인 에피소드입니다만 아무튼 30년 전에 아마 그 책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동화용으로 아동용으로 쓴 그 책 말고도 뭐 아마 그 전부터 이제 네. 빨강머리 애는 번역이 되었던 것 같아요. 신지식이라는 분이 60년대 후반쯤인가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동문학도 하고 하신 분인데 근데 그때 이분이 번역한 거는 이제 그 영어 책이 아니고 네. 아마 일본어 책을 중역을 한 것 같아요. 네. 일본에서는 이게 1946년인가 이게 번역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빨강머리 앤이라고 하는 제목이 원래는 빨강머리 앤이라는 제목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초록 박공집의 뭐 앤 이런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제목이었죠 원래의 제목이. 네. 근데 일본에서 이제 빨강머리 앤으로 번역을 했고 네. 물론 이제 머리가 빨갛다라는 머리가 빨간 건 사실 굉장히 좀 서양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표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머리가 빨갛다는 건 굉장히 좀 불길하다 할까. 네. 그러니까 아이치고 빨간 머리 애니 빨간 머리가 태어나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다는 이야기. 우리나라에서는 요새 막 학생들이 빨간 머리 염색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근데 하여튼 뭐 빨강머리라는 게 별로 좋은 걸 의미하는 건 아닌데도 일본에서 그렇게 번역이 됐고 그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 되어가지고 빨강머리 N을 표현하는 네. 일본에서 60대 말 70대 초반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지고 그게 일본에서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한 뭐 몇 년 뒤에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그 우리나라 말로 더빙돼 가지고 이제 다시 네. 그 애니메이션으로 상영이 돼요. 그게 아마 70년 초쯤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몇 차례나 이제 일본에서 그 애니메이션 만들어지고 또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또 계속 이게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 영화로도 네. 만들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일본 그게 19세기 후반에 이제 캐나다에서 그 몽고메리라는 분이, 그러니까 루시 모드 앵 몽고메리라는 분이 그 소설을 쓸 때도 굉장히 성공적인 어떤 그쵸.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아동문학 작품이라는 게, 우리는 아동문학 작품이라는 걸 굉장히 그 아동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또 문학의 한 장르인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아동문학이라고 하는 개념, 아동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거는 19세기에 왔습니다. 그전에는 성인문학, 아동문학이랑 구별이 없이 사실 읽을 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겠죠. 네. 근데 애들이나 어른이나 똑같은 걸 읽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 근대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로 들어오면서 성인과 아동이 구별되기 시작을 했고, 또 문화도 그렇게 구별되기 시작하면서 아동을 위한 문학 뭐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독특한 문학 장르로 네. 시작이 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네. 이건 이제 또 우리들의 어떤 인간들의 개념, 그러니까 아동기와 성인이라고 하는 구별이 네. 생기기 시작을 하고, 네. 그래서 문학도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네. 아무튼 19세기가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뭐 아동문학이라는 게 이제 조금씩 이제 작품들이 만들어지는데, 뭐 캐나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지금도 그렇게 문화적으로는 주류가 아니잖아요. 이제 변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우리가 하는 캐나다 문학, 캐나다 예술, 캐나다 음악, 미술, 문학 뭐 다 합쳐봐도 빨랑머리 애 말고 다르게 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뭐 아시는 캐나다에서 나온 뭐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문학이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제가 아는 화가도 하나도 없고, 캐나다 출신. 네, 그래요? 네. 소설가도 최근에 이제 뭐 몇 사람, 에투드라든가 이런 사람이 등장했지만 20세기에 와서, 그 전에는 19세기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으로 좀 변방이었던 곳인데, 네. 아무튼 이 몽고메리가 이 소설을 쓰므로 해서 굉장히 유명하게 되고, 네. 캐나다인 작품으로는 굉장히 뭐. 근데 아무튼 그 내용은 뭐 사실 빨랑머리 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앤이라고 하는 아이가 어떻게 발음해야 되지? 이 붙여서 하라고 그랬는데. 엔? 그 이제 드라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아니, 소설에도, 소설에도 네, 그렇게, 네. 소설도 맞다. 그렇게 나오는구나. 꼭 이 붙여서 발음해 달라고. 뭔가 좀 이렇게 독특한, 우아한. 자기 나름의 어떤, 뭐라고 할까. 난 남보다 나하고 네, 달라, 뭐 그쵸, 이런.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사실은 그런 이를 붙여서 꼭 날 불러주세요라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거 해서 이제 고아 비슷하게, 네. 고아로 이제 자랐고, 고아원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자라서 이제 11살이 되어서 뭐 입양 비슷하게 이제 오게 되는데, 이 네. 마을에, 네.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 사는 어떤 그 남명의 집에, 그죠? 네. 근데 처음부터 이제 좀 문제가 생기죠. 네. 남자애를 원했는데 여자애 네가 왔다라는 식으로 네. 해서 뭐 다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뭐 이런 네. 시비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이 소설 전체의 내용은 뭐 이 아이가, 앤이라는 아이가 그 마을에서 이제 적응을 하고 또 뭐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만나고 뭐 우정을 쌓고 또 뭐 남학생하고 뭐 이렇게 길벗하고 이제 이렇게 경쟁하고. 경쟁하면서 또 사랑 같은 게 시작이 되고 네. 뭐 이런 식의, 그죠? 네네. 뭐 사실 11살 아이의 그런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자유분방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좀 개성이 뚜다고 할까요? 네. 또 주체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성격의 아이가 특히 이제 뭐 고아라든가 이런 가정 환경 출신 배경이 굉장히 그 뭐라고 좀 낮았다고 할까요? 그러면서도 자기 나름으로 뭐 어떻게 또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좀 이 주체적인 여성으로서의 네. 어떤 어린 아이가 네, 네. 그런 걸 보여준 의미 차원에서 뭐라고 할까 뭐 페미니즘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이 작가 자신은 사실 페미니즘이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가 봐요. 여성들의 어떤 그 당시에 이제 주로 페미니즘의 중요한 과제가 서프리지라고 하는 선거권 운동이었는데 소설에도 잠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죠. 별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앤이라고 하는 아이가 19세기 후반 캐나다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보다 독자층이 더 넓은 미국, 영국 이렇게 이제 서양권의 이 책이 이제 소개가 되면서 캐나다보다 훨씬 더 조금 더 진보적이긴 했지만 미국도 여전히 19세기 후반에는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특히 고아 출신 소녀에 대해서는 편견도 있었던 그런 시절이란 말이죠. 또 여성은 무조건 이렇게 좀 고분고분해야 되고 얌전해야 되고 여조숙녀해야 된다는 이런 현모양처라는 뭐 이런 식의 그 관념이 있는 사회 풍조 속에서 이 소설이 뭔가 좀 굉장히 좀 독특한 개성을 갖는 그리고 또 뭔가 자기 주체성을 앙양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런 여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점에서 한편은 굉장히 귀엽기도 하고 한편은 조금 발랄하지만 발칙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건 소설이기 때문에 또 수용이 되는 그런 가운데 이 소설이 독자들에게 뭔가 이 여성의 어떤 주체성 같은 것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도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뭐 재밌는 에피소드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소설로 원작으로 뭐 많은 그 아이들이나 또는 그 아이 시절에 그걸 읽었던 어른들도 뭐 굉장히 뭐랄까 그 소설에 기분 좋은 느낌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저도 너무 재밌게 읽고 또 마지막에는 막 눈물도 찔끔하면서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그 아까 교수님이 이제 이게 아동하고 어른을 이제 갈라가지고 그 우리가 우리나라도 방정환 이래가지고 어린이에 대한 그 개념이 생겼잖아요. 그 어린이를 하나의 이제 인격적 주체로 바라보는 그런 이제 시각이 생겼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재밌게 읽다 보니까 사실 또 저도 애이더라고요. 그 나이에 이게 너무 그 자아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편으로 내가 이거 성숙을 안 했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자괴감이 다시 또 오면서 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나 아직 왜 이렇게 어린애 마음이지? 이렇게 이제 약간 불안함을 느끼다가 그걸 또 이제 긍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만 그런 거 아닐 거야. 교수님들 좋아하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그러면서 그 마릴라 그 아주머니도 어쩌면 애인일지 모르고 자기 안에 애인이 들어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른이 되면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이런 것을 가리게 되고, 또 이제 사회적 관계 속에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그 사회 속에 적응시키느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예의와 범절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자아의 표현이 약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그걸 다 껍데기를 다 벗겨내면은 속에는 여전히 그러니까 꿈을 꾸는 그 당찬 애인이 다 들어있는 거 아닐까 싶은 거예요. 마릴라 안에도. 그래서 이 소설에도 보면 마지막에 그 교회에 온 길버트를 보고 자기 첫사랑 존을 생각하잖아요. 같은 집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는 나이만 들었다 뿐이지. 아니 그 마릴라는 그 자기 안에 있던 그 동심, 그 인간의 본연의 그런 어떤 천진난만하고 순수함 그런 것들을 앤이 이제 계속 일깨워 주는 거죠. 그걸 계속 이제 각질을 벗겨내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마릴라가 되어야 되는데 마릴라의 나이인데 여전히 앤 안에서 똑같이 발견되는 거 보면은 어쩌면 인간은 평생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이건 나를 이제 그 긍정하기 위해서 사실 어른이라는 건 없어 이러면서 결국은 이게 인간이고 이렇게 이제
그냥 벌거벗은 인간 그 자체는 이런 모습이 아니 그 본성 그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이 작품 이제 고증이 되게 한 어른들에게도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계속 이제 그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너의 원래 모습은 이런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저한테 굉장히 새로운 발견이 어른 아이 이거 구별이 없구나 원래. 네, 우리가 근대화되면서 여러 가지를 분류하고 이제 그 소외된 어린이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구분을 해가지고 따로 아동 문학 만들고 뭐 아동에 대한 배려, 교육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렇지. 그게 발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 그 어떤 통합적인 전체적인 인간상을 너무 쪼개놓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가 N이다 이렇게 이제 그 구분을 다 없애고 바라보면 어른들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어른들 안에 다 그게 있는 거죠, 사실. 네네. 네. 하여튼 뭐. 근데 그 마닐라도 사실은 그 사회에서는 조금 그 N처럼 고아는 아니지만은 그렇죠. 마닐라도 네. 독신녀죠. 결혼 안 했고. 결혼 안 한 독신녀죠. 네. 뭐 오빠도 그렇고 뭐 오빠인지 난 동생인지 명확하게 구별되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아무튼 그 마을에서는 다들 이제 정상적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핵가족들이 네.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이 마닐라 집안은 남매가 둘 다 그렇죠. 독신인 네. 살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그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네. 좀 독특한 네. 그런 그 가정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가정은 앤도 그렇고 마닐라도 그렇고 마닐라 오빠도 그렇고 네네. 근데 세 사람이 사실 어떤 우리 큰 사회 정치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은 비주류에서 좀 소외된 그렇죠. 네. 좀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네. 그런 사람끼리 모여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거죠. 모여가지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닐라도 처음엔 이제 굉장히 선생님 말씀대로 뭔가 잃어버리고 있었죠. 네. 여러 가지를. 네. 동심도 잃어버렸고 또 네. 혼자 살다 보니까 마을 속에서 그죠. 네. 다른 거 특히 여성들이나 이런 사람 다른 가족하고 좀 이렇게 덩을 지는 이제 외롭게 고독하게 또 선생님 말씀대로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쪽에서 네. 요구되는 어떤 그런 관습이나 이런 거에 적응하다 보니까 네. 자기를 잃고 있었는데 N을 통해서 지금 선생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N을 통해서 이제 자기를 재발견하는 거죠. 네. 오빠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N이 어른들에게 그러니까 마닐라만이 아니라 다른 마을 사람들 다 마찬가지로. 이웃 사람, 네, 이웃 네. 아줌마 있잖아요. 네, 좀 린들 굉장히 아주머니. 좀 그 뭐라고 함부로 말하시는 네, 분인데 네, 네. 이분에게도 어떤 영향을 주게 맞아요. 되고 네. 사람들을 다 조금씩 바꾸게 되죠. 네. 그래서 이 N이라는 아이의 어떤 그 발랄함이, 발칙함이 네. 사실은 어떤 좀 정체되어 있던 네, 이렇게 좀 네.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좀 경직되어. 경직되어 있던 그 마을 좀 그냥 부드럽게 맞아요. 만들고 또 그냥 활기 있게 만드는 맞아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이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네. 사람들이 다들 그런 그 19세기 막 후반 또 20세기 초반의 사람들이 그 사회가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좀 약간 우울하고 경직되고. 네.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서 한 좀 특이한 아이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네. 굉장히 막 자유분방하게 행동하면서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렇죠. 거죠.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뭐 그렇게 뭐 철학적으로 무슨 사회적으로 대단한 어떤 그 뭐 이미지를 주는 건 아닐지 몰라도 보다 건강하고 보다 좀 정이 있고 보다 인간적인 사회를 만드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갈구 이런 거를 좀 충족시켜준 네네네.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 네. 생각에는. 네. 그런 의미에서 N이라는 아이가 또 마찬가지로 또 N이라는 아이가 그런 사회에 대한 경직된 사회에 대한 자극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특히 그 당시 사회의 여러 가지 특히 교육제도, 학교제도
맞아. 이런 거기에 대한 것에도 얘기도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죠. 좀 이 아이가 네. 그러니까 원래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당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좀 편견이 경계하고 있죠. 편견을 네. 가졌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보다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기 때문에 네, 확실히 네. 좀 더 진지하게 주체적으로 그런 것도 아마 이 뭐라고 할까 아이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게 되는 네. 아동 중심의 아동의 어떤 그러니까 성인들이 그냥 그대로 막는 이래 저래 하는 명령하는 맞아. 그런 아동이 아니라 네. 뭔가 아동을 그 아동의 어떤 그 개성을 살리고 네. 또 아동의 말을 같이 지역 사회의 어떤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걸 받아들이는 네, 네. 이런 사회적인 태도의 변화, 특히 학교의 변화 네. 이런 것에 영향을 충분히 미쳤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또 이 작품의 이제 작품 재밌는 거는 그 자연에 대한 그 인이 자연을 바라보는 그 눈과 그 묘사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도시와 대비되는 그 자연의 아름다움은 어떤 문명도 넘어서 그러니까 대체할 수 없다. 그 아름다움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그 스테이시 선생님이 오고 나서 야외 학습 이런 거 하잖아요. 자연 속에서 이제 애들이 뭔가를 배우게 하는 이제 그런 교육을 하면서 그 스테이시 선생님의 그 교육을 받은 애들이 나중에 다 이렇게 훌륭하게 크잖아요. 그런 걸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학교 교육의 네네. 변화, 네, 그런 거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막 거대한 자연 예찬 속에 이 정말 자연과 닮은 한 인물을 그 딱 박아 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약간 치유의 효과라 그래야 되나? 왜냐면 그 묘사들이 정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한 줄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네, 다 네. 한번 느껴보고 이제 그 한 줄 한 줄 그 들어있는 자연 묘사를 다 이제 좀 그려보고 지나가고 싶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이 이제 계속 인기 있는 그것 하나의 비결인 것 같아요. 자연에 대한 감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아마도 그 자연 묘사가 19세기 후반에 이제 그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범세계적으로 자연이 점차 이제 소멸되고 네. 파괴되어가는 위기가. 과정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 소설의 묘사된 선생님 말씀대로 어떤 그 탁월한 자연 묘사 네. 또는 어떤 자연주의적인 감각 네. 그러니까 이 애니 사는 그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 대한 풍경 묘사나 그러니까 작가 자신의 고향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뭐 거의 뭐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결혼하고 난 뒤로 뭐 토론토나 이런 도시에 살았긴 했습니다만 10대, 20대까지 그 섬에서 살면서 그 섬의 풍경을 유심히 관찰하고 네. 그걸 이제 기록도 하고. 묘사가 너무 애정 어려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지금도 그 섬의 풍경이 네. 프린스 에드워드 섬은 굉장히 큰 섬입니다, 사실. 제주도 한 서너 배 되는 굉장히 네. 큰 섬인데, 지금도 유럽, 미국, 그러니까 북아메리카에서는 가장 그 풍광이 좋은 그런 그 자연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그렇게 이제. 일단 배경 자체가 훌륭하구나. 예. 네. 아까 처음에 제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니라 다이아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 책에도 다이애나가 나오잖아요, 친구가. 그래서 맞습니다. 그걸 줬나?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영향을 준지 안 준지 모르겠는데 이 다이아나는 그렇게 비극적으로 네. 죽었지만 네. 최근에 이제 찰스 황태자의 아들 찰스가 이제 왕이 됐잖아요. 네. 황태자가 왕이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난 뒤에 네. 그 아들이 있잖아요. 윌리엄슨가 한 아들 윌리엄. 윌리엄 황태자. 네.
얼마 전에 결혼을 하면서 네. 그 신혼여행을 거기 이제 앤 고향에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 네. 갔다는 게 몇 달 전에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윌리엄 황태자의 부인이 된 여자는 네. 그 서민 출신의 뭐 미국 출신의 배우인가 그렇죠. 그건 윌리엄이 아닌데. 윌리엄이 아닙니까? 네. 윌리엄 부인이 아니고 네. 그 밑에 아니에요? 아니 황태자비. 이번에 황태자가 된 여자죠. 아 거기는 배우가 아니죠. 배우가 아닙니까? 네, 아 그냥 서민인가요? 네네. 아, 뭐 하여튼 네. 그 여자는 진짜 앤의 애독자래요. 네. 그래서 신혼여행지로 거기를 갔다고 합니다. 아, 네. 이 사람들은 그 자기 엄마처럼 다이아나처럼 비극으로 안 끝나야 되는데 그죠? 네. 아무튼 그 부분은 잘 사는 것 같던데. 지금 다이아나도 처음엔 잘 살았겠죠. 거기는 근데 처음부터 소지를 안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아무튼 뭐 다이아나든 이 황태자비든 최근에 황태자비든 간에 네. 이분들이 이제 보여주는 뭔가 좀 그 변화한 시대의 황태자비 네. 또는 이 좀 뛰어난 여성들의 모습이 네. 앤을 통해서 반영된다라고 하는 것은 네. 뭐 꼭 황태자비나 다이아나가 좋아했다 말았다 그게 문제가 네, 아니고 네, 네. 우리 시대에 특히 이제 우리는 잘 그 실감을 못합니다만 제가 영국에 한 얼마간 살았을 때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다이아나에 대한 이런 그 일반 서민들의 어떤 그 신앙이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을 좋아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텔레비전 같은 데서도 뭐 제일 우리가 말하는 소위 골든타임 8시가 그렇잖아요. 8시 대에 우리나라 뉴스하고 이럴 때. 네. 근데 거기에 이 왕실 가족을 주인공으로 한 코미디 드라마가 영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데 네. 왕실을 풍자하고 왕실 사람들을 좀 이렇게 놀린 듯한 듯 하지만 네. 그게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왕실에 대한 사랑,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코미디로 즐길 만큼 네. 근데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네. 너무 막 심하게 풍자를 심하게 하더라고요. 하죠.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절대 못하죠. 우리는 아직까지 뭐 예를 들어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풍자 같은 거 잘 못하잖아요. 드라마가 될 수는 없죠. 예.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그만큼 그러니까 다이아나나 최근에 새로운 황태자 비가 뭐 신혼여행을 갔다라든가 또는 뭐 혼숙감을 했다는 것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는 네. 이 캐나다 사람들이나 네. 이 유럽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이게 중요한 의미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그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것 훨씬 더. 정서에서 상당히 이제 좀 뭐라 그러나 그냥 비중이 네네, 상당히 보편적으로 내려왔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면서 되게 유쾌하게 풍자도 하고. 예. 네. 뭐 저는 뭐 이 왕실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제가 실감은 못했습니다만은 또 제가 그렇게 같이 감정이입을 하지 못했지만 아무튼 영국이란 나라에서 그만큼 왕실이 일반 서민들에게도 맞아. 사랑을 받는다라는 건 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욕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성욕이 아니에요. 네. 뭐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있는데 네. 또 그만큼 또 사랑도 있고 해서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앤이라고 하는 이 작은 아이의 어떤 그 모습을 그런 왕실의 그 뛰어난 여성, 젊은 여성들하고 이 동치시키는 그런 어떤 캐나다 사람들, 영국 사람들의 감정이라는 그 것은 엘리자베스 여왕도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뭐 나쁜 이미지도 있지만 사실 네. 뭐 많은 나라를 침략한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돌아가셨을 때 네. 뭐 막 좋다고 박수 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잘 그렇죠. 죽었다고. 예. 그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예. 그러나 뭐 캐나다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애도를 했죠. 영국은 네. 물론이거든요. 네. 뭐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애니라고 하는 그 아이가 그만큼 그 뭐라고 할까 서양의 19세기, 20세기의 여성 문화의 한 아이콘이라 네, 될까 할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는 뭐 물론 뭐 우리가 뭐 작은 아씨들 같은 작품에 나오는 뭐 자매들 또는 뭐 다른 뭐 여성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빨랑머리 앤이 갖는 여성상으로서의 상징적인 의미 대단히 문학적으로만이 아니라 1867년인가 뭐 1876년인가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 시대에 이런 앤 같은 여성의 초상을 그려냈다는 거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작은 아씨들도 그때 나오죠. 사실 네. 이제 이 좀 뭔가 이 억눌린 여성들이 네. 자기 주장을 하는 네. 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는 또는 여성의 어떤 새로운 그 자기 개발이랄까요, 자기 발전이랄까요 하는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네. 그래서 이제 여성들의 인권, 여성들의 권리, 뭐 정치인, 사회적인 권리 같은 게 이제 조금씩 주장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뭐 그런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런 지위 향상 또 자기 발언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 인간으로서의 자기 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앤이 보여주는 것은 사실 뭐 이 소설에는 뭐 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런 주장 같은 건 별로 그렇게 썩 두드러지진 않죠. 네. 오히려 선거권 문제에 서프라이즈 운동을 하는 그 마을의 어떤 아주머니들에 대해서 좀 약간 좀 풍자하는 거죠. 좀 뭔가 비판적인 그런 이야기도 가끔 나오는데 아무튼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주장 이전에 인간적인 어떤 그런 자기 개성, 자기 주체성 이런 것의 발현. 그게 없이 뭐 선거권 주장이나 또는 뭐 경제적인 지위 향상이나 이런 게 굉장히 홍하잖아요. 아, 교수님의 핵심 사상이 이제 나오네요. 핵심 사상이라기보다도 아무튼 앤이 보여주는 그런 그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선생님 말씀대로 자연 속에서 굉장히 발랄하고 좀 원초적인 뭔가 이런 어떤 그 순수함 네. 이런 것이 그대로 살아나면서 좀 그 주눅이던 어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네. 또 정체된 사회에도 좀 자극을 주는 이런 이런 주인공 네. 대단히 그 감동적인 거죠. 감동이 있죠. 예. 네. 그래서 이 소설에서 우리가 흔히 왜 우리나라에서 좀 우리나라 작품을 꼭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효녀 심청 뭐 이런 어떤 좀 그런 여성상보다도 네. 이 경우에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버릇없기도 하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네.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건방지고 버릇없고 질문 많이 하고 대들고 뭐 이런 어떤 아이의 모습이 사실 원래 아이의 네. 순수한 본연의 모습인 네, 네, 거죠. 네. 그거를 우리가 좀 더 그 북돋아주고 네. 또 조금 물론 고쳐줘야 되겠지만 네. 그러니까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하는 문제도 그쵸. 이 소설은 뭔가 네. 좀 시사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11살부터 16살인가? 16살. 그때까지 이제 여자의 그 성장기를 네네. 이제 다루고 있는 건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좋은 어른들의 영향력도 있잖아요. 뭐 맞습니다. 마릴라도 좀 건조하긴 하지만 애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좀 내향적인 애정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애를 정말 사랑하면서 이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
그러니까 좋은 어른의 또 초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N이 그런 사람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좋은 어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도 닮아가고 싶어하고 이제 그런 인간관계는 성장 과정에서 사실은 그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그다음에 저는 이거 보면서 N이 MBTI가 뭐지 이런 생각 좀 했었거든요. MBTI로 치면 N은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한 게 왜냐면은 얘 본성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교육하기 이전에도 네네. 원래 이제 천성이 좀 그런 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안에 있을 때도 얘는 좀 독특하고 네네. 자기 주장이 분명하고 이런 이제 애였었는데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이제 이끌어내진 거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 그래서 그 약간 타고나는 것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 N의 이제 성격 같은 거는 뭐 꼭 그렇게 다 되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타고난 그것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교육이 좋은 교육이다라는 그런 암시가 또 작품 속에 이제 사실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아주 긍정적인 여성상이 N이라는 교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어떤 인간성과 이제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N을 다 사랑하게 되잖아요. 네. 이 작품이 뭔가 거부감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19세기 그 말부터 만약 이런 작품들을 이제 그 사회가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읽고 받아들였다면은 그게 그냥 여성 교육에 너무 좋은 효과를 줄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소설이 그런 애가 뭐 계속 막 핍박받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뭐 운동가로 살아나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이념이 좀 들어가 있고 이러면은 그걸 좋아할 사람도 있지만 그걸 좀 불편해하게 생각해서 그런 여성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N처럼 이렇게 이제 해버리면 물론 굉장히 보수적인 이제 그 성격으로 그려놨죠. 사실은 얘가 완전히 그 어른들의 교육 속에 이제 다 포함이 돼가지고 나중에 착한 애가 사실 좀 되어가잖아요. 네네. 보수화되어가는 그 전체적인 이 작품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 보수당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긴 하지만 또 그런 특성 때문에 더 널리 읽혀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N 같은 여성상이 긍정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이런 소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런 어떤 이런 초상 사실 사람이 큰마의 얼굴처럼 그 사회 문화가 제시하는 어떤 초상을 따라서 좀 살아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문화에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들이 별로 저는 한국 문학 속에서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작품이 있었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선생님 말씀대로 전통 소설 우리나라 여성이 주인공인 네. 그 전통 소설에서도 N 같은 빨간머리 N 같은 그런 이야기는 써보기 힘들 것 같고. 또 20세기에 와서 뭐 방정환 선생님 같은 분들이 아동문학을 이제 주장하고 그 뒤에 뭐 여러 여성 작가들도 이제 여성 소녀를 주인공으로 하는 건 여성 소설, 그러니까 아동 소설 좀 썼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도 제가 일천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선생님 말씀대로 그런 주인공, N 같은 주인공. 우리가 모르면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사회에 확 퍼져가지고 영국 사람, 캐나다 사람 하면 N을 다 알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선생님 말씀 또 한 가지 제가 또 붙이고 싶은 것은 결국 이제 이 소설이 사실 보수적인 소설인 건 분명해요. 특히 이제 저는 N 시리즈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N 빨간머리 N이라고 하면 N 1권을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뭐 10권인가 막 12권인가 나와요. 그때 좀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중에 근데 사실은 재미없어요. 저는 그 뒤에 작품은 잘 안 읽었어요. 대충 뭐 그 줄거리는 뭐
이래저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10몇 권이나 되는 책들을 처음 다 읽지 네, 못했는데 별로 흥미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 이 N 이야기도 마지막에 이제 뭐 교사가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네. 뭐 대학에 사범대학에 가기 교육대학에 가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 근데 가려고 했는데 또 뭐 다시 못 가게 되고 이런 이야기 끝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피엔드죠. 사실 길보다고도 만나게 되고 뭐 사랑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게 결혼으로 이어지고 어머니가 되고 아기를 아, 낳고 뭐 이렇게 나중에 뒤에는 주 뒤에 길버터가 결혼해서 예예 그런 식으로 하는데 네. 이건 이제 그야말로 여조숙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 뒤로는 네. 현모양처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N 시리즈를 보게 되면 굉장히 보수적인 작품이고 근데 이 11살부터 한 몇 년 동안 이 소녀 시절 네. 이 발랄한 시절의 이야기는 N 1권에 유일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 N에서 좀 N 시리즈에서 돋보이는 부분이지 그 뒤로 가게 되면 이 별로 맞아요. 아니 저도 재미가 없어요. 초기에 애니 예. 이제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또 예.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막 반박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되게 멋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했었는데 후반에 가면서 애가 너무 착해지는 거예요. 착해지죠. 계속 예. 희생하게 되고 희생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로는 너무 착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자기 희생도 하게 되고. 근데 사실은 좀 뭐 가족을 위해서 물론 희생이라는 게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네. 뭐 용감하게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어떤 N의 모습도 앞에 부분에 비추어 본다면은 뒤에 부분에서도 그냥 학교 포기, 대학을 포기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네. 뭔가 좀 자기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면서 네. 자기 개발이라고 할까요? 자기 네. 발전을 기하는 그런 N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래도 그걸 그 모퉁이를 돌아선다고 하잖아요. 쭉 직진하지 않고. 네네네네. 그 모퉁이를 돌면서 이제 자기를 어렸을 때 돌봐줬던 그 아주머니에 대한 그 어떤 배려? 그걸 희생? 하는 건데 저는 사실 거기서 좀 눈물이 났거든요. 눈물이 났어요. 네. 왜냐면은 그렇게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쭉쭉 산다는 거는 좀 의미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들판에 피어 있는 야생화가 지 혼자 이렇게 막 그냥 자라는 뭐 그런 멋짐은 있겠지만 그 어떤 가치, 그 인간의 가치를 생각해 봤을 때 얘가 그 모퉁이를 돌아서 그 안에는 또 거기대로의 어떤 꽃이 피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낭만이 있고 풍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내려놓는 거기서 저는 얘가 정말 잘 컸구나. 거기서 되게 아름다움을 느꼈거든요. 거기까지는.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여성을 결국은 가정에 희생하는 존재를 그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전체 맥락에서는 얘가 이렇게 커서 그 고아를 데려다가 정말 얼마나 사랑을 해서 키웠겠어요. 근데 이제 그 마릴라 아주머니의 마음을 아는 단계로 성장했다는 거는 이게 더 인격이 완성되어 간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그렇게 충분히 볼 수가 있겠고 또 뭐 길버트도 희생을 하잖아요. 네. 뭐라고 할까 아무튼 뭐 선생님 말씀대로 선생님이 눈물을 흘렸을 정도로 감동을 주는 마지막 장면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이제 좀 순화돼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좀 기대가 안 되긴 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아쉽다라는 네, 느낌을 네. 가진 것이고 뭔가 좀 우리들 시대의 여성들이 네. 특히 자기 주장이나 자기 발언이나 이런 것을 좀 더 강하고 네. 좀 더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 네. 또 그런 어떤 희망 이런 네. 것 때문에 이제 약간 아쉽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고 네, 한데 그건 이해가 돼요. 뭐 그건 그때로 또 우리가 유감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는 것이고 네. 이 소설은 이 소설대로 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아랑머리엔을 제 생각에는 물론 뭐 그걸 아동문학 작품이라고 그냥 뭐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이 소설의
갖는 힘이 네. 또 의미가 네. 역사적인 차원에서나 여러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네. 처음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꼭 무슨 어떤 그런 막 그 사회적인 이슈나 또는 이런 그런 뭐 운동이나 투쟁이나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네. 굉장히 은연중에 자연스럽게 사회를 바꾸는 힘을 갖는 네. 네. 이런 어떤 앤이라는 소녀의 어떤 그런 소녀가 주는 감동 네. 그런 자기 나름으로 자기 개성의 발현 같은 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여성상을 보여주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두고두고 읽히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네. 또 그게 계속 그렇게 드라마로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네. 근데 뭐 너무 귀엽다. 보통 이제 빨간머리 N에 대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뭐 이런 그 독후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네네.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린 시절에 N을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을 본 아줌마들이 한 5, 60이 되어가지고 네. 추억으로 네. 간직하는 N에 대한 이미지는 귀여운 아이, 네. 이런 아이라고. 사실 전 귀엽다기보다 씩씩하고 맞아요. 네. 똑똑하고. 네. 저도 이제 그 제 노트가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빨간 머리 애. 예. 뭐 그런 거 이제 그냥 캐릭터로서 좋아하고 그러기는 했는데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도 이 원작의 가치를 살려내기 힘들겠구나 싶은 거예요. 이 원작 속에 흐르는 그 정서와 그 분위기를 아무래도 이제 좀 단순화하거나 과장하게 되잖아요. 이 애니메이션 영화 같은 것들은. 네. 그래서 제대로 정말 애를 알고 싶으시면 책을 좀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정말 이거는 설명하기 어려운 가치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애니 뭐 귀엽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안에 보면은 보통 인간이 갖는 자기 삶에 대해서 막 희망을 가지고 상상을 통해서 자기를 개선하려는 욕구 그리고 막 경쟁도 하잖아요. 경쟁. 자기가 막 1등 하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다 있는 그대로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간이 이제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묘사한 거 너무 N을 정말 뭐 훌륭하게만 그리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부담 없이 읽혀지고 우리 모두 다 정상이구나 이런 생각 좀 하게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살아가고 성장해가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N을 읽고 정상이다. 나도 그렇게 살았다. 네. N이 그런 선생님이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해서 뭔가 좀 확인시켜 준다. 네, 그거. 뭐 나도 잘 살았어. 네. 네, 지금까지 N처럼 네. 그렇게 살아온 게 기뻐라고 네. 말씀하시는 게 대단히 오늘 듣기 좋은 이야기고. 네. 뭐 전 남자라서 뭐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긴 못합니다만은 글쎄요. 애는 물론 소녀의 이야기고 뭐 구분한다면 또 소녀물이지만 네. 그러나 남자인 저에게도 감동을 줄 만큼 네. 이 작품에 뭐 남녀 구분 없이 네. 성장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아픔이든 그게 뭐 행복이든 자연 속에서의 그 자연스러운 성장의 기쁨이든 간에 의미 있는 소설로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이게 사실 상당히 소녀 취향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 안에 막 그 옷 입는 거에 대해서 자기 외모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것도 나오고 되게 그런데 이 소녀 취향을 교수님이 좋아한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아, 교수님 속에도 이런 애인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약간 남녀의 장벽도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어요. 제가 아까 어린애, 어른 이런 게 원래 없을지도 모른다.
근데 남자 여자는 우리가 너무 구분해 놨지만 어쩌면 남자들도 마음속에 이 N이 다 들어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약간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그 루시 몽고메리가 정말 보편적인 그런 어떤 한 인간의 초상을 그 고시대 사춘기에 한 인간의 초상을 그려낸 것일까? 예,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선생님 네.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는데 저는 뭐 어치자 않은 이야기 이런 얘기에 감동받은 건 아니고 아무튼 애니 갖는 그 네, 어떤 꽃을 보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또 자연에 대한 어떤 네. 애의 어떤 그 심취라 그럴까 이런 묘사들이 굉장히 네, 감동적이죠. 많죠. 네. 아 다른 말씀 없으시면 이 네. 정도 얘기로 네, 그칠 네.